현충일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영산제가 도심 속 전통 사찰인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마을 주민들을 구한 뒤 숨진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천도제가 남양주 불암사에서 열렸습니다. 불광미디어가 개최한 붓다 빅퀘스천 5번째 행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법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백제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미술품이자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으로 손꼽히는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올 걸로 보입니다. 빛고울 광주에서 처음 열린 호남국제관광 박람회에서 호남 지역 사찰들의 템플스테이가 소개됐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6.13 지방선거 기획보도, 오늘은 8번째 순서로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어제 현충일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영산제가 도심 속 전통 사찰인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북 화해와 나라의 안정, 경제 발전을 발언하는 마음을 한데 모으고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사찰 마당에는 지붕보다 높은 대형 괴물이 걸리고 선명하고 화려한 종이꽃과 과일들이 수미단 위에 정성스레 차려졌습니다. 구슬픈 범패 소리와 금빛바라의 번뜩임, 그리고 애절한 나비춤까지 눈앞에서 전통 불교의식의 진수로 꼽히는 영산제가 장엄하게 펼쳐지자 시민들은 숨소리조차 차분하게 가라앉힌 채 이를 지켜봅니다. 의미 있는 그런 문화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보러 오고 이렇게 오니까 되게 신기하고 그게 과제가 없었으면 아마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알려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오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태고종 영산제 보존회는 국태민안과 경제성장을 위한 30번째 영산제를 열고 불보살과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영산제는 호국 영령들을 사찰로 이끄는 실현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북과 징, 목탁소리와 함께 영가를 법회 도량으로 맞이하는 대령의식이 이어지고 영가의 번뇌를 청정하게 하는 관육의식, 행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신중작법 등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올해 영산제는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오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회담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더욱이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듯이 6.25 당시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은 물론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모든 분들의 왕생 극락을 발언하고 올해 영산제에도 불교 전통문화가 낯선 젊은이들과 한국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It's a very nice ceremony. I was very surprised because I never came to Bongwonsa before, and I saw the ceremony by the cemetery, and it was very nice because they're kind of helping the dead to find peace. So I found the ceremony very beautiful. 서울 도심 속 전통사찰 신촌 봉원사는 지난 1988년부터 30년간 꾸준히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인 영산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산제는 시민과 불자, 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6.25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마을 주민들을 구한 뒤 숨진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천도제가 열렸습니다. 용사들의 혼을 달랜 천도제는 호국 영령들이 고이 잠든 남양주 불암산 불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부처님이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불암산. 전쟁의 비참함과 쓰라린 아픔이 담겨있는 독경 소리가 불암산 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6.25 전쟁 당시 이곳에서 숨진 11명의 호국 영령을 기리는 천도제가 봉행됐습니다. 희생자들의 한을 풀기 위한 살풀이와 바라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스님들의 연부라는 그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극락세계에 다 가시고 유주무주 고혼 그런 영가도 다 극락세계 가고 지옥도 다 지옥은 소멸되었으면 하는. 브람산은 6.25 전쟁 발발 당시 미처 남쪽으로 철수하지 못한 6.4.1기 생도들의 근거지였습니다. 생도들은 브람사와 석천암 주지의 도움 속에 유격대를 결성해 북한군으로 끌려간 어린 학생들과 많은 주민들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브람산 호랑이 유격대로 불린 이들은 북한군과 장렬히 맞서 싸우다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이처럼 호국 용사들의 넋을 달랜 브람사 천도제는 숭고한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 불암산에 저기 호랭이 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숨어서 작전하면서 자기 몸을 투신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6.25 때. 오늘 여기에 모신 명가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중한 분인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이와 함께 브람산은 타인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생을 마무리한 장기 기증자들을 위해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생명의 소중함도 일깨우는 추모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광미디어가 이 시대 선지식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마련한 붓다 빅퀘스천 5번째 행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법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간화성과 연불선은 물론 초기 불교와 티베트 수행법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수행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홍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광미디어 주최로 지난 2일에 열린 5번째 붓다 빅퀘스천의 화두는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티베트에서 온 부산 광성사 주지 소남 스님은 이고 등락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이들은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행이 필수라는 겁니다. 인간은 왜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는 이고덕락 행복을 바르고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이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이에 대해 제타나와 선원장 일목스님은 먼저 존재가 영원히 행복하고 나라는 것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관찰해 괴로움을 제거하고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이런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기부를 했다거나 또 뭐 좋은 일을 했을 때,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오는 그런 행복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과는 좀 다른 형태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포교사회 회장을 지낸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전 일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생각, 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이 진리를 깨닫는 방편문 아미타불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전국 선원수자의 의장 월암 스님은 선에서는 마음이 부처, 사람이 부처라고 한다며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사유하고 사유를 넘어선 의심을 통해 이를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 불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간화선 수행에서 좀 더 다양화된 수행의 방편이 도입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간화제일주의를 벗어나서
누구든지 자기 경기에 맞고 자기 형편에 맞는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수행 불교로 나아가는 어떤 좋은 어떤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수행을 해야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욕망에서 벗어나 한 생각, 한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이 부처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티베트 수행과 초기불교, 연불선과 가나선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수행을 통해 모든 인간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백제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미술품이자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으로 손꼽히는 백제 금동관음 보살 입상이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오똑한 코에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 표정이 아름다운 신체 곡선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왼손에 보병을 든 이 불상은 7세기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왼쪽 허리를 살짝 튼 이른바 삼곡 자세를 하고 있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백제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미술품으로 꼽히는 이 불상은 지난 1907년 충남 부여군 규안면에서 출토됐습니다. 하지만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은 1922년 일본으로 넘어간 뒤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일본의 한 기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불상 출토지인 충청남도 부여군과 협의체를 꾸려 본격적인 국내 환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부여에서 출토된 거고 부여 역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니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소장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불상은 약 150여 구 정도로 이 가운데 국적과 출토지, 이전 경위, 소장 내력이 정확하게 알려진 불상은 규안면 금동관음보살 입상이 유일합니다.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의 국내 환수를 계기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국보급 문화재들의 제자리 찾기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약탈 등의 형태로 불법 유출되거나 헐값으로 해외에 빠져나간 우리 문화재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해외 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외 문화재는 전 세계 20개국에 걸쳐 17만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자. 그래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현 시대의 책임이고 이 권리를 누릴 것은 다음 세대의 몫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되찾아온 우리 문화재는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1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그리고 해외 교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의성 고운사 조실 근일 대종사의 법어를 엮은 책 무량수전 사자후가 발간됐습니다. 스님의 상좌 모임인 봉황선회가 원력을 세워 만든 책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11편의 큰 스님 법문을 골라 실었습니다. 고운사 주제의 호성 스님은 이 책이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를 추구하는 바른 길잡이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큰 스님의 법어집이 수많은 인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빛골 광주에서 처음 열린 호남국제관광박람회에서 호남 지역 사찰들의 템플스테이가 소개됐습니다. 템플스테이 홍보관과 체험 부스에는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찾아 한국 불교 전통 문화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볼리비아 등 해외 5개국과 기업, 전국 1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한 2018 호남국제관광박람회가 최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관광 관련 컨텐츠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관광 네트워크의 장이 됐습니다.
특히 국제관광박람회 현장에서는 조계종 제19 교구본사 화엄사의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유독 눈길을 끌었습니다. 템플스테이 홍보관에는 화엄사 말사 6곳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템플스테이를 참여하실 수 있는데 그런 홍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이제 앞으로 많은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는 일반인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시민과 불자들은 스님과의 차담을 나누고 단주 만들기와 컵등 만들기 등을 통해 불교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불자는 아닌데요. 여기 와서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이와 함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세계의 명차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6회 보성 세계차 박람회와 광주 T-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박람회장 곳곳에 은은하게 퍼진 녹차향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지리산 상서남의 수제녹차 홍보관에는 시민과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전통사찰 제다법을 이용해 차의 맑은 향이 살아있는 상선차는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수제차입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제일 좋다거든. 왜 그러나 맑고 깨끗하고 그래 보고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차뿐이 없거든요. 일본이나 뭐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까지 보는 데는 잘 없어요. 호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선보인 템플스테이 홍보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6.13 지방선거 기획보도, 오늘은 8번째 순서로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충청 지역은 선거 때마다 전국 판세를 가늠하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4개의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충청 지역 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렇다 할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 먼저 충북입니다. 충북 도지사 선거는 3파전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와 박근혜 정부 시절 안전행정부 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역시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았던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입니다. 이시종 후보의 수성이냐, 야당 두 후보의 탈환이냐.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시종 후보의 강세 속에서 두 후보가 뒤쫓는 형국입니다. 5% 충북경제 실현 공약을 앞세운 이시종 후보는 충북 불교의 세계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와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의 가치를 충북 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충북에서는 법주사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는데, 등록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겁니다. 만약 법주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면은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충북이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충북 도청사 이전과 한반도 평화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당 박경국 후보는 사찰 음식과 템플스테이를 활용해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찰 음식이라든지 또 템플스테이라든지 이 전통 사찰, 이 불교의 문화가 우리 도민들 여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그리고 이 자비의 문화가 우리 도민들 삶에 깊이 녹아내릴 수 있는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 극대화를 약속한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는 충북 불교의 관광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법주사
세족길 등등 큰 사찰과 연계되는 그런 관광 상품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불교 발전, 포교에 널리 도움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작게는 개별 사찰들을 보면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고요. 대전시장 선거는 민주당 허태정, 한국당 박성효, 미래당 남충희, 정의당 김윤기 후보 등 4명이 뛰고 있습니다. 대전시장 선거도 민주당의 강세 속에 야당이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쳤던 충남지사 선거에는 모두 3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천안에서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양승조 후보, 거물급 정치인인 한국당 이인재 후보, 전직 공무원 코리아당 차국환 후보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복지 수도를, 한국당 이인재 후보는 경제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장 선거, 민주당 이춘희 후보의 수성이냐, 자유한국당 송아영, 바른미래당 허철이 후보의 탈환이냐, 3파전 구도입니다. 세종시장 선거 역시 민주당이 앞서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의 선전이 점쳐지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 하지만 좀처럼 속내를 밝히지 않는 충청 민심의 특성상 개표가 끝날 때까지 속단은 금물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사찰 숲은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으로 꼽히는데요. 불교계가 사찰 숲의 가치를 활용해 진정한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사찰 숲 보존과 활용의 현 주소, 조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찰과 함께하는 사찰숲은 공익적, 경제적 가치가 큰 불교계의 중요 자산이자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수행과 포교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연의 보고인 사찰림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사찰림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적지 않아 최근 들어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장례 방식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수목장도 사찰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맞물려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숲이 이제는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찰숲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숲 가꾸기와 숲 힐링 사업 등 사찰숲과 국민 복지 향상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자원인 사찰림이 현재 그 많은 부분 이 방치되어도 있고 또 관리가 여러 가지 자원 측면에서 이 자원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기초적인 그런 그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사찰림을 활용한 국민 복지와 연계된 그런 그 사업 같은 것들도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좀 사찰림이 국민과 다가가는. 사찰숲 활용을 도시까지 확대해 도심 속 숲 조성과 도시정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 유일의 사찰숲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최근 숲 해설사들의 모임인 숲생태문화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특히 도시숲 전문가이자 최장수 산림청장을 지낸 신원섭 충북대 교수를 고문으로 위촉해 사찰림 활용 방안 연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울창한 숲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산림을 건강으로 이용한다든지 또 교육, 휴양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려는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찰림도 여기에 부응해서 이 불자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찰숲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해 사찰숲이 단순한 생태 자원을 넘어 힐링과 치유의 대명사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중국 불교협회 교육대표단이 조계종에 이어 천태종과 진각종 등 우리 불교계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불교협회는 지난 5일 천태종 서울 관문사를 방문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종단 관계자들과 면담했고 이에 앞서 지난 4일 서울 진각문화 전승원을 예방하고
진각종과의 교류를 위한 환담을 나눴습니다. 서울도서관이 오는 7월 1일까지 색을 주제로 6월 테마 도서 전시를 개최합니다. 6개 자료실에서 7개의 세부 주제를 정해 색을 주제로 하는 도서와 특정 색상이 도서 제목에 들어가는 책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강원 속초 지역 예술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29회 속초 종합예술제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15일 막이 오릅니다. 이번 예술제는 속초 예총 소속 8개 협회가 참여해 각종 공연과 경연, 전시 행사 등을 다채롭게 펼칩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공존합니다. 간화선뿐만 아니라 연불선과 윗바사나 수행, 그리고 티베트의 수행법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몸과 마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서양의 종교가 믿음 중심의 종교인 반면에 불교는 철저한 논리와 탐구를 바탕으로 한 지혜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 시대 선지식을 통해 삶의 지혜를 구하는 5번째 붓다 비퀘스천은 불교의 수행은 존재의 근원을 구체적 방법과 실천으로 탐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7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